저는 김만옥입니다. 올해로 78이 됐죠. 울릉도에서 태어나 울릉도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결혼하고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시작한 게 벌써 38년 전이에요. 처음엔 정말 작았습니다. 테이블 5개가 전부였죠. 하지만 저희 부부는 악착같이 일했어요. 새벽 4시면 일어나 장을 봤습니다. 신선한 해산물을 직접 고르고 채소는 하나하나 손질했죠. 손님들이 맛있다고 할 때마다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정성을 다하니 입소문이 났어요. 관광객들이 저희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단골 손님도 생겼죠. 아이들도 식당에서 자랐습니다. 첫째 딸 민지와 둘째 아들 준호. 두 아이는 학교 갔다 오면 식당 구석에서 숙제를 했어요. 바쁠 때는 설거지도 도와주고요. 그렇게 키웠습니다. 민지는 공부를 잘했어요. 서울로 대학을 가더니 좋은 직장에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괜찮은 사람을 만나 결혼했죠. 사위도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서울에서 넉넉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가끔 전화로 안부를 물어오는데 걱정할 게 없어 보였어요. 문제는 준호였습니다. 둘째 아들이죠. 준호는 공부보다 사람이 좋았어요. 성실하고 착했습니다. 대학도 졸업하고 직장도 잡았죠. 경기도 용인에 있는 중소기업이었어요. 급여가 많진 않았지만 성실하게 다녔습니다. 준호도 결혼을 했어요. 며느리 수진이는 첫인상이 좋았습니다. 밝고 예의 바른 아이였죠.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준호도 수진이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결혼식 날 두 사람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저도 기뻤어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준호 부부는 맞벌이를 했어요. 수진이도 회사에 다녔죠. 둘이 열심히 벌어도 용인 집값은 너무 비쌌습니다. 결국 외곽에 허름한 빌라를 얻었어요. 월세였죠. 전화할 때마다 준호 목소리가 지쳐 있었습니다. 수진이도 힘들어하는 게 느껴졌어요. 젊은 부부가 좁은 빌라에서 고생하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저희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20년 전 일입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죠. 병원에 실려갔지만 소용없었어요. 남편은 그렇게 떠났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식당을 운영하는 건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죠. 생계가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그래서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쉬지 않고 움직였어요. 세월이 흘러 20년이 지났습니다. 저도 이제 78이 됐죠.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시큰거렸습니다. 무엇보다 외로웠어요. 울릉도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바다도 푸르고 공기도 좋죠. 하지만 38년을 여기서만 살았어요. 이제는 좀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이 섬에 있으니 더욱 외로웠죠. 어느 날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렇지 뭐. 너희는? 저희도 그럭저럭이에요. 회사 일이 바빠서요. 준호 목소리가 피곤해 보였어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집은 좀 괜찮니? 네, 뭐. 좁긴 한데 살만해요. 살만하다는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젊은 부부가 그런 데서 살아선 안 되는데 말입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식당을 정리하고 준호 가족과 함께 살기로요. 식당을 정리하는 건 쉽지 않았어요. 38년의 추억이 담긴 곳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때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에게 하나하나 인사했어요. 다들 아쉬워했지만 이해해 주셨습니다. 식당을 팔고 나니 돈이 꽤 됐어요. 그동안 악착같이 모은 돈도 있었죠. 통장 잔고를 보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 정도면 준호한테 좋은 집을 마련해 줄 수 있겠더라고요. 준호 직장이 용인에 있으니 거기서 집을 알아봤습니다. 부동산을 여러 군데 다녔어요. 그러다 신축 아파트 하나를 발견했죠. 위치도 좋고 환경도 깨끗했습니다. 준호 회사에서도 가까웠어요. 가격을 물어보니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진 돈이면 충분했죠. 고민할 것도 없었어요. 바로 계약했습니다. 준호에게 전화했어요. 준호야,
엄마가 용인에 아파트 하나 샀다. 네. 갑자기요? 응. 신축이야. 위치도 내 회사 근처고. 엄마, 그게 무슨. 엄마가 너희랑 같이 살고 싶어서 그래. 어때? 괜찮겠니? 전화 너머로 준호가 숨을 죽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정말이에요? 그럼 거짓말이겠니? 다음 주에 울릉도 떠날 거야. 엄마, 준호 목소리가 떨렸어요. 울먹이는 것 같았죠. 고맙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뭘, 가족끼리 뭐가 고마워. 엄마도 이제 외로워서 너희랑 같이 살고 싶다. 며칠 후 준호 부부가 울릉도로 왔습니다. 이사를 도와주러 온 거죠. 수진이도 함께였어요.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울릉도 떠나시는 게.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걱정하는 표정이었어요. 응, 이제 떠날 때가 됐어. 38년이면 충분히 살았지. 저희 때문에 이렇게까지. 아니야. 엄마가 원해서 하는 거야. 너희 걱정 마. 짐을 싸는데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이 집에서 남편과 함께 살았고 아이들을 키웠고 식당을 운영했죠. 모든 게 추억이었어요. 하지만 미련은 없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니까요. 용인으로 이사 가는 날 준호 부부가 정말 기뻐했어요. 새 아파트를 보더니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이런 집에서 살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어요. 엄마, 효도할게요. 정말 잘할게요. 준호도 다짐했죠. 저는 흐뭇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게 기뻤어요. 외롭지 않을 것 같았죠. 새 아파트는 정말 좋았습니다. 넓고 깨끗했어요. 제 방도 따로 있었죠. 창문을 열면 전망도 근사했습니다. 울릉도 바다는 못 봐도 괜찮았어요. 가족이 있으니까요. 첫날 저녁 세 사람이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음식이었죠. 식당에서 38년간 요리한 실력이 어디 가겠어요. 역시 어머니 손맛은 최고예요. 수진이가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맛있게 먹어라. 앞으로 매일 해줄게. 정말요? 너무 좋아요.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이렇게 계속 살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죠. 이 평화가 그리 오래가지 못할 거란 걸 말입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침마다 준호와 수진이를 위해 밥을 차렸어요. 두 사람은 출근 전에 제가 차려준 식사를 맛있게 먹었죠. 퇴근하면 저녁도 함께 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하루 일과를 나누는 시간이 좋았어요. 어머니,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수진이가 웃으며 얘기했습니다. 저도 맞장구를 쳤죠. 준호도 편안한 표정이었어요. 가족이 함께 한다는 게 이렇게 따뜻한 거구나 싶었습니다. 주말에는 같이 마트도 갔어요. 장을 보면서 이것저것 고르는 게 재미있었죠. 수진이가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이거 어때요? 신선해 보이죠? 응, 좋네. 이걸로 무침해 먹으면 맛있겠다. 와, 벌써 기대돼요. 그렇게 평화로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석 달쯤 지나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주 작은 변화였죠. 처음엔 알아채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수진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오늘 회의가 있어서 설거지를 못할 것 같아요. 대신 해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 걱정 마. 내가 할게. 감사해요, 어머니.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족끼리 서로 도와야죠. 설거지쯤이야 제가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도 수진이는 설거지를 안 했습니다. 그 다음 날도요. 일주일이 지나니 설거지는 완전히 제 몫이 됐어요. 수진이는 아무 말 없이 식탁을 떠났습니다. 잘 먹었어요. 그 말만 남기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저는 싱크대 앞에 서서 그릇을 닦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하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죠. 맞벌이 하느라 힘들 거라고 이해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 빨래도 제 몫이 됐어요. 수진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요.
빨래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래, 내가 할게. 정말 감사해요. 제가 요즘 야근도 많고 해서요. 그렇게 빨래를 맡았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두 번이었어요. 그런데 점점 횟수가 늘었죠. 결국 매일 빨래를 하게 됐습니다. 세탁기를 돌리고 널고 개는 일까지 전부 제가 했어요. 청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엔 같이 하자고 했어요. 주말에 셋이서 집안 청소를 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준호와 수진이는 자기 방만 대충 치우고 나왔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방 청소 끝났어요. 거실이랑 주방은? 아, 그건 어머니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좀 피곤해서요. 그래, 알았어. 그렇게 거실과 주방 청소도 제 몫이 됐습니다. 화장실도 제가 닦았어요. 베란다 정리도 제가 했죠. 석 달이 지나니 모든 집안일이 제 손에 넘어와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부엌으로 갔어요. 아침 식사를 준비했죠. 준호와 수진이가 출근하면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를 시작했어요. 거실을 쓸고 닦았습니다. 침실도 정리했죠. 화장실은 매일 닦았어요. 빨래가 있으면 세탁기를 돌렸습니다. 널고 개는 일까지 했죠. 점심은 간단히 먹었어요. 오후에는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저녁 메뉴를 생각하며 마트를 돌았죠. 집에 돌아오면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준호와 수진이가 퇴근하기 전에 밥상을 차렸어요. 두 사람이 들어오면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게요. 어머니, 저희 왔어요. 응, 어서 와. 손 씻고 밥 먹어. 네. 식사 후에는 또 설거지가 기다렸습니다. 그릇을 닦고 싱크대를 정리했죠. 그때쯤 되면 허리가 뻐근했어요. 무릎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가족을 위해서니까요. 준호와 수진이가 편하게 쉬었으면 했습니다. 두 사람 다 직장에서 고생하잖아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고맙다는 말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처음엔 매번 감사하다고 했죠.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편하게 살아요. 그런 말들이 자주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런 말이 사라졌어요. 제가 밥을 차려도 당연하다는 듯 먹었습니다. 빨래를 개놔도 그냥 가져갔죠. 청소를 해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식사를 하면서 수진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내일 손님이 와요. 제 대학 친구인데요. 그래, 좋지. 뭐 해주면 좋을까? 파스타 괜찮을 것 같아요. 어머니 요리 잘하시잖아요. 알았어. 내일 장볼 때 재료 사올게. 네, 감사해요. 감사하다는 말은 했지만 어감이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진심이 담긴 게 아니었어요. 그냥 형식적인 말이었죠. 다음 날 친구가 왔습니다. 저는 정성껏 파스타를 만들었어요. 샐러드도 준비했죠. 손님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습니다. 와, 정말 맛있어요. 수진아, 내 시어머니 요리 실력 대단하시다. 그러게요. 저희가 복받았죠. 수진이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저를 보는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뭐랄까, 당연하다는 느낌이었어요. 손님이 간 후 설거지를 하는데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아침부터 준비하고 대접하느라 하루 종일 서 있었거든요. 다리도 퉁퉁 부었어요. 어머니, 설거지 다 하셨어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응, 거의 다 됐어. 그럼 저 먼저 들어갈게요. 오늘 피곤해서요. 그래, 푹 쉬어. 수진이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싱크대에 기댄 채 한숨을 내쉬었어요. 몸이 정말 힘들었죠. 그날 밤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안 왔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 왔을 때와 너무 달라졌죠. 그때는 수진이가 적극적으로 도왔어요. 같이 설거지하고 같이 청소했습니다. 준호도 마찬가지였죠. 빨래도 함께 널고 장도 같이 봤어요.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게 제 몫이었습니다. 준호와 수진이는 퇴근하면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만 봤어요. 휴대폰만 들여다봤죠.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개고
다음 날 준비를 했습니다. 처음엔 이해하려 했어요. 두 사람 다 힘들 테니까요. 직장 생활이 쉽지 않잖아요. 집에서만큼은 편하게 쉬었으면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좀 심한 것 같았어요. 가족이니까 서로 도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나이가 많은데 이 모든 일을 혼자 하는 게 맞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말하지 못했어요. 괜히 분위기 나빠질까봐 참았죠. 애들이 밖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일 텐데 이 정도 집안일은 제가 해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저녁 수진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요즘 집안일 좀 많으시죠? 드디어 알아줬구나 싶었습니다. 응, 좀 그래. 혼자 하니까. 그럼 청소는 일주일에 한 번만 하세요. 매일 안 해도 돼요. 그게 아니라. 네, 뭐가요? 수진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우리 같이 좀 하면 안 될까? 어머니, 저희는 회사에서 일하잖아요. 집에 오면 너무 피곤해요. 나도 나이가 있어서. 어머니는 집에 계시잖아요. 저희처럼 밖에서 일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집에 있으니 당연히 집안일을 해야 한다는 거였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부터 뭔가 달라졌습니다. 제가 보는 눈이 달라진 거죠. 이제 준호와 수진이가 다르게 보였어요. 예전처럼 고마워하는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가 하는 일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죠. 며칠 후 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수진이 친구들이 5명이나 왔어요. 갑자기 온 거였죠. 어머니, 친구들이랑 집에서 모임 좀 할게요. 그래, 그러렴. 간식 좀 준비해 주실 수 있으세요? 알았어. 서둘러 과일을 깎고 차를 준비했습니다. 다가도 차렸죠. 손님들은 거실에서 떠들며 즐거워했어요. 저는 부엌에서 계속 일했습니다. 몇 시간 후 손님들이 갔어요. 거실은 엉망이었습니다. 과자 부스러기가 떨어져 있었고 컵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었죠. 수진이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혼자 정리를 시작했어요. 청소기를 돌리고 컵을 씻었습니다. 그때 문득 깨달았죠. 저는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집안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가정부 같은 존재였죠. 그 생각이 드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았어요. 혹시 제가 예민한 건 아닐까요?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기로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제 기대는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상황은 더 나빠질 뿐이었어요.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어요. 2달쯤 더 지났을까요? 그동안 저는 하루도 쉬지 않고 집안일을 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움직였어요. 아침 6시면 일어났습니다. 제일 먼저 부엌으로 갔죠. 밥을 짓고 국을 끓였어요. 반찬도 여러 가지 준비했습니다. 준호와 수진이가 일어날 때쯤이면 식탁이 가득 차 있었죠. 두 사람은 내려와서 밥을 먹었어요. 고맙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먹고 출근했죠. 저는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그릇을 닦고 싱크대를 정리했습니다. 설거지가 끝나면 청소를 했어요. 거실을 쓸고 닦았죠. 침실도 정리했습니다. 준호와 수진이 방까지 들어가서 치웠어요. 침대를 정리하고 옷을 개고 책상을 닦았습니다. 화장실은 매일 닦았어요. 변기를 닦고 바닥을 쓸었죠. 거울도 깨끗이 닦았습니다. 그러고 나면 빨래를 했어요. 세탁기를 돌리고 널고 개는 일까지 혼자 했죠. 점심은 간단히 먹었습니다. 남은 반찬으로 대충 때웠어요. 그리고 마트에 갔죠. 저녁 재료를 사려고요.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돌아오는 길이 힘들었습니다. 오후에는 저녁 준비를 시작했어요. 2~3시간 전부터 요리를 했죠. 준호와 수진이가 좋아하는 메뉴를 만들었습니다. 정성껏 준비했어요. 저녁 6시쯤 되면 두 사람이 퇴근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해하려 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잘 먹었어요. 수진이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그리고 곧바로 소파로 갔죠.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준호도 마찬가지였어요. 텔레비전 리모컨을 집어들었죠. 저는 혼자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릇이 많았어요. 설거지하는데 1시간은 걸렸죠. 허리가 아팠습니다. 다리도 후들거렸어요. 그렇게 매일 반복됐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똑같은 일을 했어요. 몸이 점점 힘들어졌죠. 무릎이 쑤셨습니다. 허리도 펴지지 않았어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제가 밥상을 차리는데 수진이가 내려왔어요. 어머니, 오늘 김치 없어요? 응, 어제 다 떨어져서 오늘 담글게. 아, 그래요? 저 김치 없으면 밥 못 먹는데. 미안해. 아침은 다른 반찬으로 먹고 저녁에는 준비해 놓을게. 네. 수진이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밥을 먹었습니다. 불만스러운 게 느껴졌어요. 그날 아침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김치 재료를 샀어요. 배추며 무며 갖은 양념을 샀죠. 무거웠습니다. 두 손 가득 들고 집까지 걸어왔어요. 집에 와서 바로 김치를 담그기 시작했습니다.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만들었어요. 몇 시간이 걸렸죠. 손이 얼얼했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어요. 저녁 무렵 김치가 완성됐습니다. 맛을 보니 괜찮았어요. 수진이가 좋아할 것 같았죠. 어머니, 김치 다 담그셨어요? 응, 오늘 저녁부터 먹을 수 있어. 다행이다. 감사해요. 고맙다는 말은 했지만 형식적이었습니다. 진심이 담기지 않았어요. 저는 씁쓸했죠. 며칠 후였습니다. 저녁을 먹는데 수진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요즘 청소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 네, 화장실이랑 베란다가 좀 지저분하더라고요.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아무리 해도 만족시킬 수 없었어요. 뭘 해도 부족하다는 말만 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수진아, 네, 어머니, 우리 집안일 좀 나눠서 하면 안 될까?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수진이가 젓가락을 내려놨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너도 힘들겠지만 나도 좀 힘들어서 같이 하면 좋겠어. 어머니, 저희는 회사 다닌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나도 알아. 하지만 나도 나이가 있어서. 그래서요? 수진이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설거지라도 같이 하면. 어머니, 수진이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저희는 밖에서 일하고 돈 벌어요. 어머니는 집에 계시잖아요. 그건 그렇지만, 그럼 당연히 집안일은 어머니가 하셔야죠. 수진아, 그래도. 왜요? 왜 집안일을 안 하시려고 하세요?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같이 하자는 거야. 같이요? 저희가 언제 쉬어요? 주말에도 밀린 일 처리하느라 바쁜데. 너희만 힘든 게 아니야. 나도. 그때 수진이가 제 말을 툭 끊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우리 집안의 청소부시잖아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방금 뭐라고 했죠? 뭐라고? 사실이잖아요. 어머니는 집에서 집안일 하시는 분이고요. 청소부라고요. 저를 청소부라고 불렀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수진아, 지금 무슨 말을? 제가 뭘 잘못 말했나요? 어머니는 여기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하시잖아요. 난 내 시어머니야. 가족이고, 가족이면 당연히 집안일 하셔야죠. 저희가 벌어온 돈으로 사는데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죠. 옆에 앉아있던 준호를 봤습니다. 아들이 뭐라고 하겠죠. 당연히 제 편을 들 거라고 믿었어요. 준호야.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침묵으로 아내 편을 든 거였죠. 준호야,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대답해봐. 엄마가 청소부야? 준호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아들마저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청소부라고요. 울릉도에서 38년간 식당을 운영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그 돈으로 이 아파트를 샀어요. 준호 가족이 편하게 살라고요. 그런데 저를 청소부라고 불렀습니다. 가족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난 너희 엄마야. 준호 엄마고 수진이 시어머니라고. 그러니까 가족으로서 집안일 하시는 거죠. 수진이가 태연하게 말했어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나한테만 다 떠넘기는 게 맞아? 떠넘기다니요. 원래 어머니가 하실 일이잖아요. 왜 내가 할 일이야? 어머니가 집에 계시니까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더 이상 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는 제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니, 이해하려 하지 않았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침대에 주저앉았죠.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으려 했는데 안 됐어요. 울릉도에서 38년을 살았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며 온갖 고생을 했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죠. 손님들한테 한 번도 무시당한 적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족한테 청소부 소리를 들었어요. 제가 사준 집에서 제가 청소부 취급을 받았습니다. 남편 생각이 났어요.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아들도 며느리도 감히 이런 말을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남편은 20년 전에 떠났어요. 저는 혼자였죠. 아무도 제 편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대로 살 수는 없었습니다. 뭔가 바꿔야 했죠. 차라리 울릉도로 돌아가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혼자 살아도 이렇게 무시당하진 않았을 겁니다. 바다를 보며 평화롭게 살 수 있었죠. 결심이 섰습니다. 울릉도로 돌아가야겠어요. 여기서 더 이상 청소부로 살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가면 안 됐어요. 준호와 수진이한테 똑똑히 보여줘야 했죠. 제가 누구인지 말입니다. 이 집의 진짜 주인은 저였어요. 준호도 수진이도 아니었습니다. 제 돈으로 산 집이었죠. 그날 밤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요. 준호와 수진이는 아직 몰랐어요.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말입니다. 그날 밤 이후로 저는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똑같이 행동했어요. 아침을 준비하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했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일어났어요. 부엌에 가서 밥을 지었죠. 국을 끓이고 반찬을 차렸습니다. 준호와 수진이가 내려왔어요. 잘 먹겠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어젯밤 일은 까맣게 잊은 것 같았어요. 저를 보는 눈빛이 예전과 똑같았죠. 아니, 어쩌면 더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은 뭐예요? 수진이가 물었어요. 제육볶음 할까 해. 좋아요. 맛있게 해주세요. 맛있게 해달라고요. 명령하듯 말했습니다. 부탁이 아니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두 사람이 출근한 후 저는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릇을 닦으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결심할 때가 왔구나.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열고 통장을 꺼냈어요. 38년간 모은 돈이 들어있는 통장이었죠. 이 아파트를 살 때 대부분 썼지만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잔액을 확인했어요. 울릉도로 돌아가 살기에 충분한 금액이었죠. 작은 집 하나 구하고도 남을 돈이었습니다. 등기부등본도 꺼냈어요. 이 아파트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였죠. 명의를 확인했습니다. 김만옥. 제 이름이었어요. 준호 이름은 없었습니다. 수진이 이름도 없었죠. 이 집은 온전히 제 것이었어요. 제 돈으로 샀고 제 명의로 등기했습니다. 서류를 보는데 마음이 복잡했어요. 이 집을 팔아야 하나? 정말 그래야 하나? 고민이 됐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일이 떠올랐어요. 청소부라는 말이 귀에 맴돌았죠. 준호의 침묵도 생각났습니다. 아들마저 저를 그렇게 봤다는 게 너무 아팠어요. 결심이 섰습니다. 울릉도로 돌아가야겠어요. 여기서는 더 이상 못 살겠더라고요. 다음 날 준호와 수진이가 출근한 후 집을 나섰습니다.
근처 부동산으로 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젊은 남자가 맞아줬죠.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집을 팔려고 하는데요. 아, 매도시라는 거군요. 어느 집이신가요?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부동산 남자의 눈이 커졌어요. 거기요? 신축 아파트잖아요. 좋은 물건인데. 그래요. 급하게 팔아야 해서요. 금매시군요. 얼마에 내놓으실 생각이세요? 시세보다 조금 낮게 불렀습니다. 빨리 팔고 싶었거든요. 오, 그 가격이면 금방 나갈 겁니다. 등기부등본 가지고 오셨어요? 여기 있어요. 서류를 건넸습니다. 부동산 남자가 꼼꼼히 살펴봤어요. 명의가 할머니 단독으로 되어 있네요. 좋습니다. 바로 매물 올릴게요. 얼마나 걸릴까요? 이 조건이면 일주일 안에 계약 들어올 겁니다. 알겠어요. 부탁드려요. 부동산을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떨렸어요.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죠. 집으로 돌아와 점심을 먹었습니다. 입맛이 없었어요. 억지로 몇 숟갈 떴죠. 오후에는 평소처럼 청소를 했습니다. 빨래도 했어요. 저녁 준비도 시작했죠.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습니다. 저녁 무렵 준호와 수진이가 돌아왔어요. 어머니, 저희 왔어요. 응, 어서 와. 밥 먹자.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제육볶음이 맛있게 됐어요. 수진이가 한 입 먹더니 말했죠. 오, 맛있네요. 다행이다. 역시 어머니 손맛은 최고예요. 칭찬하는 말이었지만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말이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할머니, 벌써 보러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일 세 팀이나 와요. 그래요? 좋네요. 가격이 괜찮아서 관심들이 많으세요.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팔리는구나. 이제 돌아갈 수 없겠어요. 다음날 준호와 수진이가 출근한 후 부동산 남자가 손님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젊은 부부였어요. 신혼인 것 같았죠. 와, 정말 깨끗하네요. 아내가 감탄했습니다. 집안을 둘러보며 좋아했어요. 위치도 좋고 조건도 완벽한데요. 남편도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계약하고 싶습니다. 언제 가능한가요? 지금 바로도 가능합니다. 부동산 남자가 대답했어요. 저를 쳐다봤죠. 할머니, 어떻게 하시겠어요? 망설여졌습니다. 정말 지금 계약해도 될까요? 하지만 다시 어젯밤 일이 떠올랐어요. 좋습니다. 계약하죠. 네, 그럼 사무실로 가시죠. 부동산 사무실로 갔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손이 떨렸죠. 사인을 하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이미 결정한 일이었으니까요. 계약금은 오늘 입금해 드리고요. 잔금은 2주일 후면 됩니다. 알겠어요. 계약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소파에 주저앉았죠. 그날 저녁도 평소처럼 밥을 차렸어요. 준호와 수진이는 아무것도 몰랐죠. 집이 팔렸다는 걸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요, 어머니. 두 사람은 편안하게 밥을 먹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2주일 후면 모든 게 달라지겠죠. 식사 후 설거지를 하는데 수진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다음 주에 친구들 또 올 거예요. 요리 부탁드려요. 알았어. 감사해요. 감사하다는 말도 이제 무의미했습니다. 진심이 없었거든요. 다음 날 울릉도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옛날 아는 부동산 사장님한테요. 사장님, 저 김만옥이에요. 아, 만옥 씨. 오랜만이네요.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냈어요. 사장님, 울릉도에 집 좀 구하고 싶은데요. 집요? 돌아오시려고요? 네, 다시 살려고요. 그러시구나. 어떤 집 찾으세요? 작은 집이요. 바다 보이는 곳으로요. 알겠습니다. 알아보고 연락드릴게요. 부탁드려요. 며칠 후 사장님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좋은 집이 나왔다고요.
작은 단독주택인데 바다가 보인다고 했어요. 가격도 괜찮았죠. 그 집으로 할게요. 네, 그럼 계약금 보내주시면 잡아놓겠습니다. 알겠어요. 바로 보낼게요. 은행에 가서 송금했습니다. 울릉도 집 계약금이었어요. 이제 돌아갈 곳이 생긴 거죠. 집으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몰래 조금씩 챙겼어요. 준호와 수진이가 출근한 사이에요. 중요한 것들만 골랐습니다. 옷가지며 사진이며 필요한 것들이었죠. 많지 않았어요. 울릉도에서 새로 살 생각이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잔금일까지 일주일 남았어요. 그때가 되면 집이 완전히 넘어가죠. 준호와 수진이한테 언제 말해야 할까요? 고민했습니다. 미리 말하면 막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러고 싶지 않았죠. 잔금일 하루 전에 말하기로 했습니다. 그때는 이미 늦을 테니까요. 돌이킬 수 없을 테니까요. 그동안 저는 계속 집안일을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청소부로 살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웃고 있었죠. 곧 모든 게 끝날 겁니다. 이 억울하고 분한 시간들이요. 준호와 수진이는 아직 몰랐어요.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말입니다. 저는 차분히 마지막 날을 기다렸습니다. 조용하지만 확실한 복수를 준비하며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잔금일 전날 저녁이었어요. 준호와 수진이가 퇴근해서 저녁을 먹고 있었죠. 저는 식탁에 앉아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평소처럼 밥을 먹는 모습이었어요. 텔레비전을 보며 웃기도 했죠.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이제 말해야 할 시간이었죠. 준호야, 수진아. 네, 어머니. 수진이가 젓가락을 놓으며 대답했습니다.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얘기요? 이 집 팔았다.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준호와 수진이가 멈칫했어요.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었죠.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이 집 팔았어. 2주일 전에 계약했고 내일 잔금 받아. 무슨 장난이세요? 장난 아니야. 진짜 팔았어. 준호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야. 이 아파트 팔았다는 거지. 왜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수진이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갑자기가 아니야. 생각 끝에 결정한 거야. 생각 끝에요? 저희한테 말도 없이요? 너희 허락 받아야 해? 당연하죠. 저희가 여기서 사는데. 수진이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이 집은 내 명의야. 내 돈으로 샀고 내가 주인이지. 그래도 너희가 뭐, 청소부가 누구한테 허락받을 필요는 없잖아. 그 말에 수진이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청소부라는 단어가 되돌아온 거예요. 어머니, 그건 내가 청소부 아니었어? 너희 집안의 청소부라고 했잖아. 그때는 제가 실수로 그런 말이 나와? 진심이었잖아. 준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오해예요. 우리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뜻이었는데? 나한테 모든 집안일 떠넘기고 당연하게 여기면서 죄송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다 되는 줄 아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울릉도에서 38년 동안 식당했어.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지. 그렇게 모은 돈으로 이 집 샀어. 엄마, 너희 좋은 집에서 살라고 샀던 거야. 내가 편하자고 산 게 아니었어. 알아요, 엄마.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감사하면서 청소부 취급했어? 수진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 말이 없는 표정이었죠. 엄마한테 모든 집안일 떠넘기고 쉬지도 못하게 하면서 죄송해요, 어머니. 죄송하다고 하면 뭐해. 이미 늦었어. 어머니, 제발이요. 집 팔지 마세요. 수진이가 애원했습니다. 이미 팔았어. 내일 잔금 받으면 완전히 남의 집이 돼. 안 돼요. 저희가 어디 가서 살아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준호가 벌떡 일어났어요. 엄마, 이러시면 안 돼요. 제발 계약 취소해 주세요. 안 돼. 엄마, 제발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말 안 할게요. 이미 계약했어. 취소 못해. 위약금 내면 되잖아요. 난 위약금 낼 생각 없어. 왜요? 왜 이러세요? 준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먹이는 것 같았어요. 왜긴, 나도 내 인생 살고 싶어서. 그럼 저희는요? 너희는 너희끼리 살아. 둘 다 직장 있잖아. 어머니,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수진이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너무한 건 너희야. 이 어미를 청소부 취급했으면서. 제발요, 어머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더 이상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수진이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결정한 일이었어요. 나는 울릉도로 돌아갈 거야. 거기 집도 이미 구했어. 엄마, 혼자 살 거야. 편하게. 엄마,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생각 끝났어. 내일 잔금 받으면 바로 떠날 거야. 안 돼요, 엄마. 이러시면 안 돼요. 준호가 매달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각자 방에 가서 생각해봐.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밖에서 수진이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준호가 달래는 목소리도 들렸죠. 하지만 저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편했어요. 드디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죠. 다음 날 아침 일어나니 준호와 수진이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잔 것 같았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엄마, 준호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마음 바꿀 수 없어요? 없어. 제발요, 엄마.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기회는 이미 많이 줬어. 너희가 날 청소부로 만든 거야. 오전 10시 부동산 남자가 왔습니다. 새 주인과 함께였어요. 할머니, 잔금 준비됐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새 주인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젊고 행복해 보였어요. 저도 한때는 저랬겠죠. 준호와 수진이가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진짜 파시는 거예요? 그래, 진짜야. 안 돼요. 안 돼. 수진이가 울먹였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계약서에 사인했어요. 잔금을 받았죠. 할머니, 언제까지 이사 나가실 수 있으세요? 새 주인이 물었습니다. 오늘 당장이라도 나갈 수 있어요. 정말요? 그럼 좋네요. 짐도 별로 없어요. 바로 비워드릴게요. 준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잠깐만요. 저희는 어떡하라고요? 너희 알아서 해. 갈 데가 없어요. 모텔이라도 가. 엄마, 이제 더 이상 내 집이 아니야. 나도 나가야 해. 방으로 들어가 미리 싸둔 짐을 꺼냈습니다. 가방 2개가 전부였어요. 필요한 것만 챙겼거든요. 거실로 나오니 준호와 수진이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새 주인 부부는 집안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할머니, 수고하셨어요. 부동산 남자가 인사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죠. 현관문을 나서는데 뒤에서 준호가 불렀습니다. 엄마, 엄마.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준호와 수진이가 달려왔지만 이미 늦었죠. 엘리베이터가 내려갔습니다. 저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후련한 눈물이었죠. 드디어 자유로워진 겁니다. 아파트 밖으로 나왔습니다. 택시를 잡았어요. 울릉도 가는 배 타는 곳으로 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준호와 수진이가 아파트 앞에 서 있었어요. 허망한 표정이었죠. 하지만 저는 앞만 봤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으니까요. 울릉도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준호와 수진이는 이제 제 없이 살아야 합니다. 청소부 없이 살아보는 거죠. 그제야 알겠죠. 제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말입니다. 택시 창밖으로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울을 벗어나고 있었어요. 점점 멀어지는 도시를 보며 생각했죠.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구나.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짐도 가벼웠고 마음도 가벼웠어요. 78년 인생에서 가장 홀가분한 순간이었죠. 울릉도에 도착한 건 이틀 후였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동안 마음이 편했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갑판에 서 있었죠. 오랜만에 맞는 바다 냄새가 좋았습니다. 항구에 내렸을 때 눈물이 났어요. 고향이었습니다. 38년 동안 살았던 곳이었죠. 발을 딛는 순간 집에 온 기분이었어요. 부동산 사장님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만옥 씨, 오랜만이에요. 사장님, 고맙습니다. 집으로 모셔다 드릴게요. 차를 타고 집으로 갔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언덕에 있는 작은 집이었어요. 오래됐지만 깨끗했죠. 어때요? 마음에 드세요? 좋네요. 딱 제가 원하던 곳이에요. 다행이다. 그럼 편히 지내세요. 사장님이 가고 혼자 남았습니다. 집안을 둘러봤어요. 작았지만 충분했죠. 저 혼자 살기에는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죠. 그 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평화로웠습니다. 짐을 풀기 시작했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가방 2개가 전부였으니까요. 옷을 개고 사진을 꺼냈죠. 남편 사진이었습니다. 여보, 나 돌아왔어. 당신이 좋아하던 울릉도로. 사진을 벽에 걸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집이 좀 더 따뜻해진 것 같았어요. 첫날 밤 일찍 잠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편한 잠이었어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아침에 밥을 차려야 한다는 걱정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천천히 일어났어요. 서두를 필요가 없었죠. 창문을 여니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바다도 보였고요. 부엌에 가서 커피를 끓였습니다. 혼자 마시는 커피였어요. 아무도 눈치 볼 필요 없는 시간이었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동네를 돌아다녔어요. 옛날 식당이 있던 자리도 가봤죠. 다른 가게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만옥 씨 아니에요?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저를 알아봤어요. 어머, 맞네. 언제 돌아오셨어요? 며칠 전에 왔어요. 어쩐 일로요? 서울에서 잘 계신다고 들었는데. 이제 여기서 살려고요. 그래요? 잘 됐네. 동네가 활기차겠어요. 반가워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를 기억하는 분들이었어요. 옛날 식당 단골들이었죠. 일주일쯤 지나니 생활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장도 보고 청소도 했어요. 하지만 전과 달랐죠. 제 페이스대로 했습니다. 누가 시키는 일이 아니었어요. 텃밭도 만들었습니다. 작은 땅이었지만 채소를 심었어요. 상추며 고추며 심었죠. 흙을 만지는 게 좋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까요? 어느 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죠. 여보세요? 엄마. 준호 목소리였습니다. 한 달 만에 듣는 아들 목소리였어요. 왜 전화했니? 엄마, 보고 싶어요. 우리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래. 엄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나는 여기서 편하게 살 거야. 혼자. 준호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어요. 엄마가 보고 싶어요. 울릉도로 가도 될까요? 망설여졌습니다. 만나야 할까요? 하지만 거절하지 못했어요. 그래, 와라. 정말요? 언제 가면 돼요? 내가 편한 때. 이번 주말에 갈게요. 수진이랑 같이요. 알았어. 전화를 끊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주말이 됐습니다. 준호와 수진이가 배를 타고 왔어요. 항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배에서 내리는 두 사람을 봤습니다. 초라해 보였어요. 한 달 사이 많이 지쳐 보였죠. 엄마. 준호가 저를 보더니 달려왔습니다. 꼭 안았어요. 엄마, 보고 싶었어요. 수진이도 다가왔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됐어. 이리 와.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두 사람이 집안을 둘러봤어요. 엄마, 여기서 사세요? 응. 작지만 괜찮아. 바다도 보이고 좋네요. 준호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점심을 준비했어요. 간단한 음식이었죠.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예전과 달랐습니다. 함부로 대하지 않았죠. 맛있어요, 엄마. 그래, 많이 먹어. 식사 후 거실에 앉았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죠.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못됐어요. 엄마한테 그동안 생각 많이 했어요. 얼마나 힘드셨을지. 수진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너희는 너희끼리 잘 살아. 엄마 없이도. 하지만 이게 나한테도 좋고 너희한테도 좋아. 그래도 가끔 볼 수는 있죠? 그래. 보고 싶으면 와.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매달리지 않았어요. 엄마, 우리 지금 고시원에서 살아요. 그래. 허름한 빌라도 못 구했어요. 돈이 없어서 힘들겠구나. 괜찮아요. 저희가 당연히 받아야 할 벌이에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반성하는 것 같았어요. 매일 집안일하면서 느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 설거지며 청소며 빨래며 정말 힘들더라고요. 이제 알았구나. 네, 너무 늦게 알았어요. 저녁을 먹고 두 사람은 숙소로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시 만났어요. 엄마, 우리 내일 서울 가요. 그래, 조심히 가. 자주 연락드릴게요. 그래. 그리고 꼭 찾아올게요. 항구에서 배를 태워 보냈습니다. 손을 흔드는 두 사람을 봤어요.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 같았죠. 배가 떠나고 혼자 남았습니다. 쓸쓸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게 맞는 길이었으니까요. 그 후로 준호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했습니다. 안부를 물었어요. 수진이도 전화해서 인사했죠. 어머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 건강하세요. 저희 다음 달에 또 갈게요. 그래.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왔습니다. 올 때마다 더 조심스러웠어요. 함부로 대하지 않았죠. 집안일도 도와줬습니다.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했어요. 예전과 완전히 달랐죠. 어머니, 제가 할게요. 괜찮아.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정말로 변한 것 같았어요. 반년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작은 빌라 하나 얻었어요. 그래, 다행이다. 고시원보다는 낫죠. 둘이 살기에 잘 됐네. 다 엄마 덕분이에요. 내가 뭘 했다고. 엄마가 깨우쳐 주신 거죠. 우리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준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은 꾸준히 연락하고 찾아왔어요. 한 번도 거르지 않았죠.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로 변한 것 같다고요.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요. 어느 날 밤 남편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준호가 많이 변했어. 이제 어른이 된 것 같아.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어요. 저도 미소 지었죠. 2년이 지났습니다. 준호와 수진이는 여전히 찾아왔어요. 변함없이 연락했죠. 진심이 확실했습니다. 어느 날 생각했어요. 이제 도와줘도 되지 않을까? 여전히 어렵게 사는 아들 내외를요. 통장을 꺼내봤습니다. 용인 아파트 판 돈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울릉도 집은 작아서 돈이 많이 들지 않았거든요.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도와줄까? 그리고 결심했죠. 조금씩 보태주기로요. 하지만 당장은 아니었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고 싶었어요. 진심이 계속되는지 말이에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이 참 아이러니하다고요. 힘들게 얻은 교훈이 가장 오래가는 것 같다고요.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다 겨울이 갔어요. 그렇게 계절이 두 번 바뀌었죠. 저는 울릉도에서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텃밭은 더 넓어졌어요. 처음엔 작게 시작했지만 점점 키웠죠. 상추며 고추며 토마토까지 심었습니다. 직접 키운 채소로 밥을 해먹는 맛이 좋았어요. 동네 사람들과도 친해졌습니다. 경로당에도 나갔어요.
할머니들과 화투도 치고 수다도 떨었죠. 웃을 일이 많았습니다. 만옥 씨, 오늘도 이겼네요. 오늘 운이 좋았나 봐요. 에이, 맨날 이기면서 할머니들과 농담을 주고받는 시간이 즐거웠어요. 누구 눈치도 보지 않았죠. 그냥 저로 살았습니다. 준호는 한 달에 2번씩 전화했습니다. 빠짐없이요. 안부를 물었고 근황을 전했어요. 엄마, 날씨 추워졌는데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너희는? 저희도 잘 지내요. 다음 주에 갈게요. 그래, 조심히 와. 약속을 지켰습니다. 한 번도 어기지 않았어요. 2년 동안 계속 찾아왔죠. 올 때마다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과일이며 반찬이며 필요한 것들이었어요. 수진이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의 건방진 모습은 찾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 설거지 제가 할게요. 괜찮아.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요. 정말로요. 진심이었습니다.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었어요. 정말로 변한 거죠. 함께 밥을 먹을 때도 달랐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자주 했어요. 어머니, 정말 맛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역시 어머니 손맛은 최고예요. 저도 이렇게 요리하고 싶어요. 연습하면 돼. 어렵지 않아. 예전처럼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작은 것 하나도 고마워했죠. 어느 날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승진했어요. 정말? 축하한다. 고생한 보람이 있네요. 월급도 좀 올랐어요. 잘 됐구나. 다 엄마 덕분이에요. 내가 뭘 했다고. 엄마가 깨우쳐 주셨잖아요. 정신 차리게. 준호 얼굴에 진지함이 묻어났습니다. 수진이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저희 그때 정말 정신없이 살았어요. 어머니한테 미안한 줄도 모르고. 이제 알았으면 됐어. 앞으로 절대 그런 실수 안 할 거예요. 두 사람의 눈빛이 맑았습니다. 거짓이 없었어요. 2년 반쯤 됐을까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도와줘도 되겠다고요. 은행에 갔습니다. 통장을 꺼내 잔액을 확인했어요. 용인 아파트 판 돈이 아직 많이 남아 있었죠. 얼마를 줄까 고민했습니다. 너무 많으면 또 버릇이 나빠질 수 있었어요. 적당한 금액을 생각했죠. 전세 자금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빌라에서 벗어나 좀 더 나은 곳에서 살게요. 다음 주 준호가 오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배를 타고 왔어요. 항구에서 만났죠.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준호가 회사 얘기를 했어요. 수진이는 요리 배운 얘기를 했죠. 식사 후 거실에 앉았습니다. 할 얘기가 있었어요. 준호야, 수진아. 네, 엄마. 너희 아직 빌라에서 살지? 네, 맞아요. 전세로 이사 가고 싶지 않니? 물론 가고 싶죠. 하지만 돈이. 엄마가 도와줄게. 순간 준호와 수진이가 얼어붙었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전세 자금 보태줄게. 전부는 아니고 일부만. 엄마, 너희가 2년 동안 잘하는 거 봤어. 진심으로 변한 것 같더라. 준호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받을 만큼 받는 거야. 2년 동안 성실하게 살았잖아. 수진이도 울먹였어요. 어머니, 저희 잘 쓸게요. 함부로 안 쓸게요. 알아. 너희 믿어. 정말 감사해요.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보답은 필요 없어. 그냥 앞으로도 잘 살아. 서로 존중하면서. 네, 꼭 그럴게요. 그날 준호 내외는 오래 머물렀습니다. 저녁도 함께 먹고 차도 마셨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죠. 해가 지고 배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가야 해요. 그래, 조심히 가.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언제든 와. 엄마가 기다릴게. 한국까지 배웅했습니다. 배가 떠나는 걸 지켜봤어요. 손을 흔드는 두 사람이 보였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잘한 결정이었다고요. 준호 내외는 이제 진짜로 변했어요. 믿을 수 있었죠. 다음 주 은행에서 돈을 송금했습니다. 준호한테 전화했어요. 돈 들어갔니? 네, 엄마. 확인했어요.
좋은 집 알아봐라. 네, 열심히 알아볼게요. 엄마, 정말 감사해요. 잘 살아. 그게 엄마한테 제일 큰 보답이야. 한 달 후 준호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집 구했어요. 그래. 어디? 용인에 괜찮은 전세 하나 구했어요. 넓지는 않지만 깨끗해요. 잘 됐다. 언제 이사하니? 다음 주요. 엄마, 이사하면 사진 보내드릴게요. 그래, 기다릴게. 이사한 후 사진이 왔습니다. 작지만 아담한 집이었어요. 깨끗해 보였죠. 준호와 수진이가 사진 속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니 뿌듯했죠. 그 후로도 두 사람은 계속 찾아왔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요. 변함없이 연락했고요. 엄마, 새 집 정말 좋아요. 다행이다. 다 엄마 덕분이에요. 아니야. 너희가 잘한 거야. 3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울릉도에서 여전히 평화롭게 살았어요. 텃밭을 가꾸고 동네 사람들과 어울리며요. 준호와 수진이는 더욱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전화할 때마다 좋은 소식을 전했어요. 저는 남편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준호가 많이 컸어. 이제 진짜 어른이 됐어. 사진 속 남편이 웃는 것 같았어요. 당신이 보고 싶을 때도 있어. 하지만 괜찮아. 나 잘 살고 있어.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다가 보였어요. 달빛이 물결에 반짝였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가 좋았어요. 편안했죠. 78세에 시작한 새로운 삶이었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제 페이스대로 살았죠. 준호와 수진이는 이제 진짜 가족이 됐습니다. 서로 존중하는 관계였어요.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죠. 가끔 생각했습니다. 그때 결정을 잘한 것 같다고요. 용인 아파트를 팔고 울릉도로 온 게요. 그 결정이 없었다면 준호와 수진이는 변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를 계속 청소부로 생각했겠죠. 하지만 충격을 받고 깨달았어요.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요. 그래서 변했죠. 저도 배웠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걸요. 존중받아야 한다는 걸요. 나이가 들어도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걸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편했어요. 후회도 없었죠.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요? 텃밭에 물을 주고 산책을 하고 경로당에 나갈 겁니다. 평범한 하루였죠. 하지만 그 평범함이 좋았습니다. 아무도 저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어요. 제가 주인이었죠. 제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규칙적인 소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했죠. 78세에 시작한 제2의 인생이었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아직도 할 수 있는 게 많았죠. 울릉도 바다를 보며 사는 삶이었습니다. 자유로운 삶이었어요. 존중받는 삶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제 이름으로 사는 삶이었습니다. 김만옥의 삶이었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